네, 안녕하십니까. 최문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6월 28일부터 7월 6일까지 유럽에 위치한 조지아라는 나라의 생물자원 확보차 채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곤충 파트를 맡고 있었으며 그 외에 식물, 어류, 수소곤충 팀과 공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가는 날부터 새벽부터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공항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대구에서 인천, 또 인천에서 터키, 이스탄불, 그리고 이스탄불에서 조지아 수도 트빌리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트빌리시에서 채집지인 바쿠리아니로 이동하는 경로입니다. 굉장히 머나먼 여정이 될 듯합니다. 먼저 도착한 곳은 터키의 이스탄불 공항입니다. 공항은 새로 지은 공항이라서 비교적 크고 굉장히 좋았고요. 비행 시간이 애매해서 공항 인근에서 하루 숙박을 하고 다음날 오전에 출발을 하였습니다. 이스탄불 공항에서 이 오버부킹이 되어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못할 뻔했으나 가까스로 좌석을 배정을 받아서 겨우겨우 비행기를 타게 되었습니다. 트빌리시 공항에 도착을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저희 팀이 직접 렌트카를 운전하면서 바쿠리아니로 이동을 했습니다. 점심 이후에 출발을 했고 대략 한 3-4시간 정도 예상했었으나 가는 길에 상당한 폭우가 와서 대략 한 5-6시간 정도 걸려서 도착을 했습니다. 시간이 너무 걸려서 가는 길에 작은 식당에 들어가서 저녁을 먹기는 먹었는데 조지아 전통 음식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름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주로 그 밀가루 빵이 나왔는데 크게 맛있지도, 그리고 못 먹을 정도도 아닌 그냥 무난한 맛이었습니다. 외곽으로 갈수록 도로 사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드디어 한밤중에 바쿠리아니에 도착을 했는데 여기 지역의 이 고도가 약 1700m 정도여서 매우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야외 밖에 기온이 약 10도 이하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 추워서 밤에 야외 활동을 거의 경량 패딩을 입어야 할 정도로 굉장히 추웠습니다. 저희가 묵은 호텔은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고요. 바쿠리아니는 이제 조지아에서 사실 가장 유명한 그 스키 마을입니다. 우리로 치면 평창이나 무주와 같은 곳입니다. 대구에서 여기까지 거의 이틀에 걸쳐서 긴 여정을 함에 따라 몹시 피곤해서 저희는 바로 휴식을 취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저희는 바로 첫 조사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첫 지역은 바쿠리아니로부터 약 1-2시간 정도 걸리는 타바스쿠리 호수 인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도가 무려 2100m 정도입니다. 거의 한라산 백록담보다도 높은 지역입니다. 고도가 높아서 계속 산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날씨는 한낮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 보통 이제 늦가을 한 11월 같은 늦가을 날씨처럼 매우 쌀쌀했습니다. 산 위쪽은 약간의 그런 몽골 초원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고산지대이다 보니 나무는 거의 없고 대부분 초원 지역이었는데 굉장히 많은 야생화가 다양하게 있었습니다. 각 팀별로 채집이 이제 시작되었으며 곤충도 저희 보충망을 가지고 스위핑을 하면서 채집을 하였습니다. 대부분 초원지대이다 보니 나비류나 그 다음에 메뚜기 종류들이 많았으며 어류팀과 수소곤충 팀들도 각자 자기 분류군에 그런 채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날씨가 매우 오락가락 했으며 이 안개가 매우 짙게 끼어가지고 사실 식물팀이 채집하는데 약간의 그런 고생도 조금 했었습니다. 1차 채집을 마치고 숙소 근처에 도착을 해서 저희 곤충팀은
이 지표성 딱정벌레를 채집하기 위해서 피플 트랩을 이제 설치를 하였습니다. 한국에서 가져간 그런 유인액을 넣고 플라스틱 통을 땅에 묻었으며 비에 대비해서 이제 뚜껑도 약간 덮어 두었습니다. 이런 트랩 부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트랩을 10개밖에 가져가지 못해서 조금 아쉽지만 어쨌거나 한 10개 정도를 묻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이제 숙소 그 베란다에서 저희가 이제 야간 등화 채집을 시도를 해 보았습니다. 예상처럼 그 기온이 너무 낮아가지고 유인되는 곤충이 사실 거의 크게 없었습니다. 그래도 일부 나방 그리고 이제 그 맵시벌 오편인의 종류인 이 맵시벌이 몇 마리는 이제 채집이 되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트랩 수거를 이제 피플 트랩 수거를 하러 갔었습니다. 사실 너무 아침에 추워서 옷을 몇 개나 껴입고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하루임에도 불구하고 뭐 큰 그 카라비드 딱정벌레와 이제 먼지벌레류 등이 이제 몇 마리가 잡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날 저희는 이제 어류팀 채집을 위해서 강가 주변으로 가서 채집을 하였습니다. 이제 어류팀이 그런 투망을 던져서 채집을 하였는데 뭐 한 대여섯 종 정도의 어류를 채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 곤충도 이제 나비나 나방, 풍뎅이, 노린재 뭐 이런 일반적인 곤충들이 이제 주로 채집이 되었고 뭐 크게 중요종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두 번째 날 저녁에는 아예 제가 야외로 나가서 숲속에서 등화 채집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역시나 크게 곤충이 채집되지는 않았으나 그래도 나방이 대략 한 40여 마리 그리고 그 외 곤충들이 한 10여 종 정도가 채집이 되었습니다. 뭐 큰 곤충들을 사실 예상을 좀 했지만 생각처럼 많이 채집되지는 않았습니다. 뭐 사실 아직까지 저의 전공인 그런 말벌류가 전혀 채집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아쉬웠는데 그런데 3일째 이제 바쿠리아니아를 떠나서 수도 트빌리시로 돌아가는 찰나에 숙소 앞에 이런 계단에 쌍살벌 한 마리가 딱 앉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웬 떡이냐 하고 바로 채집을 했는데 무늬로 봐서는 폴리스테스 님파 종류나 아니면은 폴리스테스 이 도미눌라라는 종류가 아마도 그런 종류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수도 그 트빌리시로 돌아가는 중에도 이제 몇몇 장소를 들려서 저희가 추가 채집을 하였는데 생각보다 많이 채집되지도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웬 이런 달팽이들이 풀과 나무 구조물에 곳곳에 자리를 두고 있어서 꽤 신기한 모습이 관찰이 되었지만 곤충에서는 크게 주목할 만한 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팀은 이제 국제 공동 연구 팀이기 때문에 해외 생물 자원을 채집한 후에 그냥 무단으로 저희가 국내로 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조지아 정부의 해외 반출 허가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저희는 반입을 합니다. 따라서 반출 허가증을 최종적으로 받아서 저희가 국내로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곳에 이제 사무실에 뭐 새를 키우고 있었는데 뭐 사람에 대한 경계심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런 이제 새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시간상 사실 조지아에서 채집된 곤충을 모두 소개할 수는 없지만은 후반부에 저희가 이제 조지아에서 채집된 쌍살벌과 중땅벌 요런 종류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조지아 일정을 마치고 이제 다시 터키 이스탄불로 돌아와서 사실 저희가 뭐 채집한다고 전혀 어디를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탄불에서 이제 하루 정도 저희가 시내 투어를 조금 했는데 바쿠리아니아는 굉장히 추웠는데 또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사실 더위에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대중교통도 생각보다 잘 안 되어 있고 저희가 공항에서 숙소 가는데 거의 한 3시간 정도를 소요되면서 찾아갔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참고로 뭐 개별적으로 가는 이스탄불 여행은 크게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이 너무 힘들게 되어 있었습니다. 일단 그 이스탄불의 숙소는 또 뭐 크게
좋지 않고 매우 허름하였지만은 옥상을 올라가 보니까 이제 옥상의 뷰가 가히 최고였습니다. 바로 옆에 아야소피아라는 매우 유명한 그런 이슬람 사원이 보이고 있으며 그 유명한 이제 에게해가 한눈에 바다, 에게해가 한눈에 보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제 마지막 일정을 보내면서 채집 여행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생각보다 너무 먼 곳이다 보니까 갔다 왔다 하는데 거의 4, 5일을 소비하는 바람에 채집을 그렇게 많이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사실 저희는 그곳에서 해야 될 숙제는 거의 완료를 하고 왔습니다. 자, 귀국 후에 채집된 곤충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야간 채집 때 채집되었던 그 맵시벌류들, 그리고 뭐 여치들, 호박벌들, 노린재, 그리고 뭐 꽃등에 등도 꽤 채집이 되었었습니다. 이 샘플들은 저희가 이제 모두 건조 표본으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지역의 샘플들을 보니까 역시나 풍뎅이나 꽃등에, 노린재, 또 뭐 개미류 이런 것도 이제 꽤 많았고, 그다음에 이제 채집된 나비나 나박류들도 보니까 생각보다 많이 채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한 이 말벌류들을 이제 잡은 것들을 현미경으로 한번 체크를 해 보았습니다. 이 종류는 이제 고도가 2000m 이상이었던 타바스쿠리 그 호수의 한 그 집 가옥 벽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걸 저희가 이제 채집을 한 개체들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겹눈과 이런 대학 이빨 사이에 뺨이 그 이제 떨어져 있는 걸 특징으로 봤을 때 얘들은 중땅벌류, 즉 그 돌리코베스필라 종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유럽 지역에 있는 돌리코베스필라 쪽을 조사해 본 결과 이 종은 돌리코베스필라 실베스트리스라는 종으로 이제 동정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조지아 수도의 그 트빌리시에서 제가 그 반출 허가를 받기 위해서 이제 그 공공기관에 갔었는데, 그 계단 쪽에서 이제 쌍살벌들이 막 날아다니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트빌리시에서 이제 쌍살벌류를 조금 채집을 했었는데 동정을 해보니까 폴리스테스 도미눌라라는 종으로 동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그 두점박이 쌍살벌과 매우 이런 흡사한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폴리스테스 닌파라는 종이 이제 동정이 되었는데, 이 역시도 그 두점박 이상 살벌과 매우 흡사한 종류이고, 그 저기 바쿠리안이 거기서 그 계단에서 잡았던 그 개체입니다. 결국은 폴리스테스 닌파로 이제 동정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종류들은 국내 말벌류가 아니다 보니까 아직 뭐 국명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그 피플 트랩에서 채집된 딱정벌레들을 보면은 뭐 딱정벌레들과 그다음 먼지벌레 그런 종류들이 채집되었는데, 뭐 이 종류들은 추후에 딱정벌레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최종 동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쨌든 저희는 이제 많이 채집을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동안 소장하지 못했던 중땅벌 한 종과 쌍살벌 두 종을 채집한 것에 최종적으로 만족을 해야 했습니다. 다음에 다른 곳에 또 채집을 가서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더 많은 개체들을 채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